뭐 먹어? 안녕하세요.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입니다. 오늘은 구독자가 요청하신 AMAT라는 기업을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게 최근 분기 손익 계산서인데 영업이익 적자 아니고요.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 커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둘 다 플러스입니다. 단기와 정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은 Retained Earnings가 있죠. 누적 결손금은 없고 Retained Earnings가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추이 분석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번 영상은 9분기 추이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pplied Materials라는 회사이고요. 심도 있게 분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 준비됐니? 왜 이렇게 핥어? 분석 들어가보자. Applied Materials를 장비 회사니까 매출이 얼마고 이익률이 얼마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이 어떤 순서로 재무제표에 찍히는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이해할 때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를 따로 떼어보면 안 되고 주문이 들어오고 생산 준비를 하고 장비를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고 이후 서비스와 부품으로 다시 돈을 번다는 사업의 흐름을 재무제표 위에 그대로 겹쳐서 봐야 합니다. 우선 비즈니스 모델을 잡고 들어가면 Applied Materials는 반도체를 직접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반도체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장비와 공정 솔루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비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비를 한번 팔고 끝나는 구조였다면 실적은 훨씬 더 출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Applied Materials는 이미 전 세계 팹에 깔린 설치 장비 기반이 크고 그 장비들에 대해 부품, 소모품, 유지보수, 성능 개선, 공정 최적화 같은 반복 매출이 뒤따릅니다. 즉 이 회사의 본질은 대형 캐펙스 수혜 장비 회사이면서도 동시에 설치 기반 위에서 반복 수익이 쌓이는 서비스형 장비 회사입니다. 이 두 얼굴이 같이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숫자도 단순 경기민감 제조업보다 훨씬 입체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매출 자체보다 매출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최근 9분기 매출은 대략 6.6 빌리언 달러에서 7.3 빌리언 달러 사이에서 움직였고 겉으로만 보면 그냥 박스권이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장비 업체에서 매출이 박스권이라는 것은 오히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장비업은 고객 캐펙스가 한 번 쉬면 매출이 크게 흔들릴 수 있는 업종인데 Applied Materials는 그 속에서도 7빌리언 전후의 레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이 회사가 단순히 신규 장비 수주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서비스와 설치 기반에서 완충 작용을 받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도 쉽게 주저앉지 않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매출 채권이 중요해집니다. Applied Materials 같은 회사는 물건을 팔고 바로 현금을 받는 소매업이 아니고 고객사 팹 투자 일정에 맞춰 장비를 공급한 뒤 나중에 현금을 회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은 단순히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사이클 위치를 보여주는 계정입니다. 실제로 23년 4분기 4.7 빌리언 수준이던 매출 채권이 25년 1분기에는 6.2 빌리언 수준까지 올라갔고 이후 25년 4분기에는 다시 5 빌리언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매출 채권 회전 일수도 66일에서 67일 수준에서 79일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7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사업과 연결하면 앞구간은 장비를 많이 납품해 놓고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이고 D구간은 그동안 깔아둔 장비에 대한 현금이 회수되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즉 최근 흐름은 단순히 매출이 유지된다가 아니라 과거 캐펙스 구간에서 만들어진 매출 채권이 현금으로 바뀌는 구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재고는 24년 중에는 조금 줄어드는 흐름이 있었고 25년 들어서는 다시 6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재고 해전일수도 131대 중후반에서 움직이다가 25년 3분기에는 194일까지 뛰었다가 25년 4분기에 153일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Applied Materials의 재고 총액도 중요하지만 재고 구성도 한번
볼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회사의 재고에는 일반 제조업체와 달리 Customer Services Spares라는 항목이 상당히 크게 잡히기 때문입니다. Customer Service Spares라는 항목은 꾸준히 증가했고 전체 재고의 약 30% 수준을 안정적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재고의 상당 부분이 안 팔려서 쌓인 완제품이 아니라 이미 시장에 깔린 장비를 계속 유지 보수하기 위한 서비스 부품이라는 점입니다. 즉 재고의 일부는 비용 부담이 아니라 설치 기반에서 나오는 반복 매출을 떠받치는 자산입니다. 이건 회계적으로는 그냥 재고이지만 사업적으로는 반복 수익 플랫폼의 일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원재료 비중도 점점 높아졌거든요. 원재료 비중이 29%에서 34% 수준까지 올라왔고 절대적인 금액도 꾸준히 늘었습니다. 반면 완제품은 과거보다 한 번 내려왔다가 다시 일부 올라오는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재고가 단순히 판매 부진으로 쌓이는 재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생산을 위해 먼저 준비하는 성격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완제품이 과도하게 불어나면 진짜 부담 신호인데 원재료와 서비스 스페어가 늘어나는 구조는 오히려 다음 수요에 대비하는 준비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25년 3분기의 재고 회전일수 급등도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분기는 매출이 잠시 꺾였기 때문에 분보가 줄어든 영향도 있었고 동시에 회사는 다음 납품을 위한 준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즉, 그 시점의 재고 증가는 약한 수요와 선행 준비가 겹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여기에서 매입 채무를 얹으면은 더 중요한 그림이 나오거든요. 재고는 늘어났는데 매입 채무도 함께 커졌고 재고에서 매입 채무를 뺀 순재고 자산은 생각보다 크게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순재고 회전일수도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재고를 쌓을 때 자기 돈만 쓰는 회사가 아니라 공급망 신용을 활용해 운영하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좋은 기업은 재고를 늘려도 그 자금을 일부 공급업체가 떠안습니다. 즉 운영 효율이 좋고 공급망 내에서 협상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고가 늘었다는 사실 하나만 보면 부담처럼 보이지만 매입 채무가 같이 받쳐주고 있다는 점까지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매출 채권과 순재고 자산을 합친 순운전 자본일수도 이 회사를 잇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일수가 100일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최근에는 81대 중반 수준까지 낮아졌다는 것은 회사가 단순히 회계상 이익만 내는 것이 아니라 매출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다시 좋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장비업체는 상승기 초임에는 재고가 먼저 늘고 그 다음에는 매출 채권이 늘고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현금 회수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Applied Materials의 최근 흐름은 바로 그 현금 회수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은 곱보기 매출보다 실제 현금 창출력에서 더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제 계약 자산, 계약 부채, Remaining Unsatisfied Performance Obligation을 보면 미래 매출의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Remaining Unsatisfied Performance Obligation, RPO가 5.1 빌리언 달러에서 1.4 빌리언 달러까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떼어놓고 보면 누군가는 앞으로 매출이 나빠질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RPO 감소는 과거 백로그가 계속 소진되고 있다는 뜻이니 신규 주문이 충분히 다시 붙지 않으면 미래 성장의 탄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부채는 2.4에서 2.8 빌리언 수준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계약 자산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보면 해석이 달라지거든요. Applied Materials는 지금 과거에 쌓인 주문을 계속 매출로 털어내고 있고 동시에 그 매출에 대한 현금 회수까지 진행하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즉 RPO 감소는 분명 향후 주시해야 할 포인트지만 현 시점에서는 무너짐이라기보다 백로그 소진과 현금화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 부분은 장비업체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주문 장과 줄어드는 것 자체보다 그 구간에서 현금이 얼마나 잘 들어오고 있고 재고가 어떤 성격으로 쌓이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순현금 구조도 한번 볼 텐데요. 현금성 자산과 투자 자산에서 이자성 부채를 뺀 순현금은 4빌리언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최근에는 거의 7빌리언 달러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수적으로 돈을 안 쓰고 쌓아둔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기간 동안 회사는 캐펙스도 늘렸고 자사주 매입도 했고 배당도 계속 지급했습니다. 즉 투자와 주주 환원을 동시에 하면서도 순현금이 다시 불어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약한 회사는 업황이 애매해지면 투자나 주주 환원 중 하나를 줄여야 하는데 Applied Materials는 최근 구간에서 캐펙스를 확대하면서도 자사주와 배당을 병행했고 그 와중에 순현금까지 늘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이 많다는 뜻을 넘어서 사업의 현금 창출력이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매출 총 이익률은 47에서 51% 수준에서 움직였고 영업이익률도 대체로 29에서 31% 수준을 유지하다가 25년 3분기에 한 차례 25% 내려온 뒤 26%로 회복했습니다. 이 정도면 장비 업체로서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매출이 흔들리는 구간에서도 총 마진 구조가 생각보다 잘 버틴다는 점입니다. 이건 결국 제품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가격을 깎아서 물량을 유지하는 회사라면 이런 마진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장비 한 대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공정 난제를 해결해주는 회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부가가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나누기 영업이익 비율이 어떤 분기에는 40%까지 떨어졌다가 어떤 분기에는 160%를 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캐펙스, 자사주 매입, 배당까지 차감한 뒤 남는 현금을 보면은 이 회사의 진짜 체력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분기에는 이 값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업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사주 매입을 공격적으로 진행한 영향이 컸습니다. 다시 말해 Applied Materials는 현금이 부족해서 힘든 회사가 아니라 현금이 충분해서 주주 환원을 더 세게 할 수 있는 회사에 가깝습니다. 특히 최근 분기는 다시 플러스 구간으로 회복 복귀했고 매출 대비로도 그 금액이 일정 수준의 현금을 실제로 남기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형 자산을 보면은 감가상각정 총 유형 자산과 감가상각 후 순 유형 자산이 9분기 내내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만약 회사가 미래를 불안하게 봤다면 재고를 방어적으로 줄이고 캐펙스를 미루고 현금을 움켜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Applied Materials는 반대로 영양자산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 능력, 테스트 인프라, 기술 개발과 관련된 물적 기반을 계속 넓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경영진은 단기 흔들림과 별개로 다음 수요를 대비한 준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순현금 증가와 같이 나타나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충분한 현금 창출력을 바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좀 깊은 인사이트를 한번 끌어보도록 할게요. Applied Materials의 재고와 운전자본은 단순한 제조업 재고와 운전자본으로 보면 안 된다는 점인데 특히 Customer Service Spares는 회계적으로 재고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설치 기반에서 나오는 장기 서비스 매출의 유지 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매입 채무가 이를 같이 떠받치고 있다는 점까지 보면은 이 회사는 단순히 장비를 납품하고 끝나는 회사가 아니라 궁금한 신용과 설치 기반 서비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플랫폼형 제조기업에 가깝습니다. 또 하나의 인사이트는 RPO 감소를 너무 기계적으로 나쁘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RPO 감소는 신규 주문 둔화의 신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과거 백로그를 성공적으로 매출과 현금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Applied Materials의 진짜 강점은 주문이 많다가 아니라 과거에 만들어 놓은 수주와 설치 기반을 매우 높은 현금 창출력으로 바꿔내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현재 재무적으로 단순히 평상시처럼 유지되는 회사를 넘어 질적으로 더 좋아지고 있는 회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곧바로 폭발적인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는 뜻은 아닙니다. RPO가 줄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체크해야 하고 다음 상승 사이클의 확실한 시작을 확인하려면 신규 주문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 이미 중요한 변화는 나왔습니다. 매출 채권이 회수되고 있고 순운전 자본 효율이 개선되고 있고 순현금은 늘고 있고 높은 마진 구조는 크게 깨지지 않았으며 유형자산 투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는 나빠지지 않도록 버티는 회사가 아니라 과거 사이클의 성과를 현금으로 회수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회사입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평을 한 문장으로 내리면 이렇습니다. Applied Materials는 지금 단순히 안정적인 회사를 넘어 현금 창출력과 운전자의 효율, 재무 유연성 측면에서 한 단계 더 좋은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다만 그 좋아짐의 성격은 지금 당장 주문이 폭발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뿌린 씨앗을 현금으로 수확하면서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 쪽의 좋아짐입니다. 즉 지금의 Applied Materials는 공격적 성장주라기보다 사이클 중후반에서 가장 질 좋은 모습으로 정리되고 있는 장비 회사에 더 가깝습니다. 이상 오늘 Applied Materials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모든 흐름이 되게 좋은 추이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보시다시피 그 ASPI라는 회사가 있나봐요.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회사가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어가지고 그 특이한 점도 같이 보면서 깊은 인사이트 한번 끌어내보도록 할게요. 이상 양의 주식 할기 구현 CFA 레인이었습니다.